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날씨, 와우, 기온이 오늘 좀 높았죠. 뭐, 4월도 이제 절반 갔고, 이제 20, 25일 남았나? 24일 남았나? 뭐, 아무튼 하루하루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정호영 딸도 아빠 찬스 의혹.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의혹 말고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서류로 조작된 서류를 그러니까 뭐 조작을 하든 뭘 하든 했다는 서류를 갖고 와야 되는데 서류가 없으니까 이제 아빠 찬스 의혹 하지 않습니까? 의혹. 경북대 교수들 구술 시험서 만점 부여. 뭔가 했더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 정모 씨가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 시험을 치를 당시 정 후보와 가까운 지인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정 씨에게 구술평가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러길래 이제 요 세 명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평가위원 다고 뭐 이랬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또 그래 조금 이거는 흔히 하는 말로 냄새가 좀 나긴 나겠죠. 근데 이제 아빠 찬스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그새 실전망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희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새 실전망이다는. 정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대 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북대 의대 부학장이었던 박태인 교수 등 3명의 평가위원들은 한 고사실에서 정 씨에게 나란히 20점 만점을 줬다. 구술평가는 총 9명의 교수가 수험생과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다른 위원 5명은 17점, 나머지 1명은 19점을 각각 정 씨에게 부여했다. 구술평가는 편입시험의 최종 진영이었다. 아니 뭐 그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 3명이 20점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점 내지는 뭐 한 3, 4점 정도까지를 줬다면 뭐 조금 그래 많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뭐 17점 주고 19점 주고 나머지 교수 6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이 친분이 있다. 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경북대학교 병원장이고 하면 뭐 당연히 대학 뭐 물론 뭐 전혀 관련 없는 대학이면 좀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병원장쯤 되면 웬만한 교수들하고 뭐 최소한의 친분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계속 의혹입니다. 의혹.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편입학이라는 이런 제도 자체는 좀 뭐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정호영 이 양반의 어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뭐 손을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는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정당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이 국민 정서에 상당히 반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뭐 지금 현재 이 정호영의 어떤 뭐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손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두면 안 되는, 그냥 아예 그냥 의대, 그러니까 의대로 편입할 수 있는 학과를 아예 제한을 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솔직히 뭐 공대하고 의대는 솔직히 좀 거리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 저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그 공대 둘 다 공대를 갔는데 딸은 서울대 공대가 아니고 뭡니까 이과 그러니까 아마 자연과학 쪽이나 뭐 이쪽이겠죠 아마. 그 둘째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그 이제 이러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 이게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이제 어쨌든 국민들하고는 좀 이 국민들 정서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지니까 이 언론들도 계속 이제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히 조정동이 나를 무시하네 한번 해보자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 뜯는 거예요. 그리고 만점을 준 3명 가운데 박 교수는 정 후보자와 경북대 의대 동문으로 2018년 정 후보자 아들의 경북대도 필입시험에선 서류 진행 30점 만점에 28점을 줬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교수 2명은 정 후보자와 여러 논문을 함께 집필한 공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정 후보자의 아들 편입 서류 진행 당시 각각 29점과 28점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바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물론 이제 학부 때긴 하지만 전자공학부긴 하지만 4.5 만점에 4.33이니까 뭐 30점 만점에 28점, 29점 뭐 크게 뭐 의혹을 가질 만한 건 별로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일단 머리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놈이 맞으니까. 정 후보자의 아들이 2018학년도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할 당시 전년도에 불합격했던 서류를 똑같이 제출하고도 합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보세요. 또 의혹이지 않습니까? 의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씨는 2017년 10월 12일 경북대 전자공학부 성적 증명서와 공인 영어 성적, 논문 참여 장학금 수여 내역 등을 2018년도 편입 서류로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10월 12일에 이런 성적 증명서하고 탭스 그리고 장학금 수여 내역 등을 이제 편입 서류로 제출했다는 거죠. 그러나 서류에 기재된 경위가 모두 2017학년도 편입 서류 제출 시한인 2016년 10월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불합격했던 2017학년도 편입 신청 때도 같은 서류를 내지 않았겠느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또 의혹입니다. 의혹. 근데 뭐 어쨌든 이거 자체는 이 제조 자체가 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좀 뭐랄까요? 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참, 또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굳이 의대를 왜 가려고 하지? 참 신기하단 말이지. 참, 뭐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의대를 간다는 거는 이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야망이죠, 야망. 예를 들면 이제 뭐 내가 의사로서 뭐 어릴 때 보면 뭐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뭐 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뭐 희생을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독보적인 어떤 업적을 쌓아가지고 예를 들면 줄기세포 분야에서 뭐 하겠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일반 대학을 가가지고 졸업을 하고 갑자기 생긴다는 것도 솔직히 뭐 크게 좀 납득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뭐 의대나 이런 경우는 솔직히 좀 더 어린 시절부터 좀
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이게 좀 가장 자연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저처럼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갔다가 졸업을 하고 어전원으로 편입을 한다? 조금 제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러면 제가 경상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왔다가 졸업하고 이제 경상대학교 의전원으로 편입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매끄럽진 않죠. 아니 그 이제 뭐 지금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의혹들이 뭐 어떻든 간에 좀 이 국민적인 정서를 상당히 자극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는 분명히 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토끼형 스타일상 이거 분명히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이제 채널A 뉴스에서 뭐 또 이제 한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그 4년 전에 이제 저기 해외 출장을 갔는데 이거 보고 안 하고 이제 임명되고 나서 부랴부랴 출장 다녀왔다고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서류가 없으니까 우리 토끼 형이 당연히 놓쳤을 수가 있거든요. 서류가 제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얘기를 따로 뭐 개인적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13일 날 제출했다고 했으니까 13일이면 수요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거 어전원에 편입한 부분으로는 이제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게 분명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어차피 뭐 그래 뭐 드러난 것들이었으니까 분명히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졌을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문제가 없을 건데 뭐 갑자기 하나 튀어나온 게 그래 해외 출장을 다녀 이것도 어찌 보면 뭐 큰 건 아닌데 뭐 저 뚱땡이 개쌍년이 뭐 저기 특활비로 그 오스타츠 입고 한 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 그렇게 미끄럽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 보면. 근데 뭐 그 외적으로는 뭐 그 외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크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이제 이 양반이 내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역시 방식은 이제 똑같죠? 문제가 있으면 직접 이제 이렇게 기자들 앞에 나서서 해명을 하겠다는 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토끼 형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가이드라인이라고. 가이드라인. 우리 토끼 형도 뭐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자기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토끼 형의 그 기준을 지금 정호영
이 양반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사퇴 표명이 아닌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설명한 자리라고 하니까 일단 뭐 내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한번 지켜보고 어차피 지금 그 언론은 지금 어떻게든 이거 이 정호영 어쨌든 가장 취약한 고리가 지금 하나 발견된 거예요. 이 본질은 다르지만 어쨌든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 토끼 형의 생체기 정도의 상처를 낼 수 있는 하나를 찾아낸 게 바로 이거거든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죠.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 한 40분 정도씩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막 비열한 질문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거거든요. 아주 짜증스러울 정도로 아마 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그 기자회견을 한번 지켜보면 뭐 이제 뭐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죠. 그리고 뭐 아까 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윤석열, 안철수 화해 배경엔 다음 장관 인사 안의 양보. 그러니까 다음 장관 인사하면 뭐 언제를 말하는 걸까 하니까 다음 내각을 구성할 때 그러니까 총선이 지나고 전국이 안정되면 안 위원장에게 양보하겠다. 이거 총선이 2024년 아닙니까? 2024년.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라서 내 뜻대로 해야 한다. 보세요. 내 뜻대로 해야 한다. 내 뜻대로는 뭡니까?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이해가 아닙니까? 이 새끼들 다 죽이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주둥이 쳐닥치고 있으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2년도 한참 더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 참. 아니, 뭐,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의 의무,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이 잣대에서 피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죠. 뭐, 아무튼, 이놈 좀 지켜볼 일이죠. 오늘 뭐 세월호 8주기라고, 아유, 이씨, 개코노, 씨. 근데 이제 이 메시지에서 이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메시지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세월호 진실을 밝혀야 한대요. 아니, 이 씨발놈들, 저것들 집권하는 5년 동안 뭐 했죠? 5년 동안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서 또, 정권, 뭡니까, 내주고 나서 또 갑자기 진실 밝혀야 된대요. 정말 쓰레기, 진짜 이것만 봐도 이것들이 쓰레기고, 오히려 세월호는 이 새끼들이 진짜 기획해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아니 그 뭡니까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돌았던 거 뭡니까 그 당시에 김상곤인가? 걔가 뭐 하루 전날에 이걸 뭐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인가에 뭐 올렸네 했더니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시간 미국 뭐 동부 시간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보니까 이게 로그인을
로그인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고 로그아웃을 하면 미국 시간인가? 하여튼 그 표시되는 방식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고요. 단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얘기들은 나왔죠. 물론 제가 듣기에 이제 2014년 4월 16일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고 해가지고 다른 배들은 다 출항을 안 했는데 무리하게 출항을 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이 왜 빨리 구조를 안 했을까? 근데 이 당시에 해경 목포 해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뭐 박근혜는 뭐 어쨌든 크게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을 하거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아직도 그 박사모 그저 대깨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것들은 뭐 국민을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년이 그래. 아유, 이 장관들하고 대면 보고도 아예 안 하려고 하고 비서실장 김기춘이도 어디 있는지 행방을 몰라? 그게 말이에요, 그게? 아유, 아무튼 어차피 이거 목포의 해경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에 목포 쪽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뭡니까 그 전남지사가 누구였죠? 이낙연이었던가? 어차피 그러니까 뭐 이 도지사의 통제하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장하고 그랬을 때 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약간의 의도가 포함된 지연 구조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은 좀 듭니다. 왜 보시면 문재인 지난 5년 진실이 한 발 다가섰지만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일이 있다. 아니 지난 5년 동안 진실이 아니 어떤 진실이 한 발 다가갔다는 겁니까? 그럼 이 얘기는 그거잖아. 진실에 한 발 다가섰지만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일이 있다. 이 진실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진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알갱이가 원하는 진실. 알갱이가 원하는 진실. 알갱이가 원하는 진실이 뭘까요? 알갱이가 원하는 진실. 선택적 진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개소리를 올렸습니다. 이 새끼는 뭐 아마 곧 죽을 거예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한동훈이가 그래 우리 토끼 형이 공수처도 갖고 있고 검찰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동훈이가 이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설 특검을 뭐 하고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이것과는 다르게 우리 토끼 형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무슨 애로 죽을 진실에 한발 다가섰다고 아니 도대체 지금 5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처박은 돈만 해도 수조 원이 넘을 텐데 아 정말 이제 우리 토끼 형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그냥 사고지 뭐 어떻게 그게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안전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 이 새끼가 그때 그랬잖아요. 지가 뭐야 국민 한 사람도 그 뭐 사고로
무슨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뭐 그런 식의 그 글을 적었었습니다. 근데 그럼 5년 동안 뭐 했던 거야, 이 새끼는? 놀고 처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놀고 처먹었다. 그 이재명이 이 새끼도 마찬가지고. 정말 아우, 정말. 그 안철수도 국민 생명 끝까지 지켜내는 진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언급했던 민주노총. 참, 민주노총이 이제 좋댔어요. 아, 이때까지 그 뭡니까, 당선되기 전까지는 이 새끼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뒤졌어요, 이 새끼들. 민주노총 4,000명 집회 본격 수사. 양경수 등 출석 요구. 위원장이죠, 민주노총.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천여 명, 주최 측 추산 6천여 명 규모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미신고 집회입니다.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 시위 참가자는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법원에서 분명히 1시간 동안 299명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어겼죠? 법원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어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이나 불법. 그리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가 가입을 반대하는 5천여 명 규모의 전국 농어민 대회가 열렸다. 어차피 이 다 비슷한 빨갱이들 소속 아닙니까? 경찰은 두 집회가 종료되자마자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수위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 만큼 엄정한 대응이요. 경찰이 빠르게 두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관련자를 특정하고 있어 출석 요구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전에도 뭐 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근데 이제 절대 엄정하게 수사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게 가혹하게 엄정하게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뭐 출두하라 했는데 출두 안 한다.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체포하고. 그렇게 되면 더 죄질이 무거워지겠죠. 얘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먹힐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노조위원장하고 이것들 다 조질 수 있는 이제 딱 단초가 지금 제공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거 집회 신고 안 했고요. 원래는 통이동에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 새끼들이 이때까지 이런 짓을 뭐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저질렀는데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뭐 소위 보수라고 하는 뭐 이명박 박근혜도 못 건드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새끼들이 뭐 소위 보수 정권이 들었어도 이런 걸 함부로 못 건드니까 이제 간덩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당연히 이제 우리 토끼 형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 하에서 지금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잘못 봤죠. 지금부터 민주노총 말살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뭐 한꺼번에 확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아직 짐도 안 했고. 분명히 이걸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세무조사 같은 걸 해본다든지 회계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조합원들의 어떤 조합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지금 계속 저기 뭡니까, 나오잖아요. 한국노총의 무슨 위원장 하나도 사적으로 이용했고, 뭐, 민주노총은 별다를 것 같습니까? 더 심하면 심했지. 이때까지 빨갱이들 행사를 봐왔잖아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나가면, 이것들은 다 뒤지는 거지, 이제. 돈과 관련해서 뭔가 비리가 포착됐다? 그걸로 민주노총은 끝이에요. 그런데 빨갱이들이 민주노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큰일 났다. 아유, 한심한 새끼들. 그런 새끼들은 그런 새끼들도 다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이런 새끼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지.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들. 하여튼 민주노총도 이렇게 빠이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 인선 최적임자 선발하자고 안과 얘기했다. 이게 안과 얘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적임자 선발이 중요한 겁니다. 최적임자.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추천을 받고 대한민국 여러 인재풀 데이터를 보는 것이다. 안철수는 또 이 얘기를 자기 또 인맥 이제 심어준다는 뜻으로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최적임자를 선발하자고. 최적임자, 그러니까 최고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초적임 전문가를 선발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안철수 주변에는 이런 인물이 없다니까. 참말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제가 바람을 쐈는데 서면으로 나가서 찍은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보세요. 이게 딱 박근혜 때 써먹었던 거잖아. 박근혜 때, 너도 나도 박근혜하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명함에 쳐받고, 이렇게 쳐받고 해가지고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선거에 이용해 쳐먹었죠.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짓. 그래, 굳이 이거를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러면 이해가 약간의 진심이라도 담아가지고 정말로 우리 토끼 형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아무튼, 아유, 참. 이제 전국에 플래카드에 이제 이 사진이 걸릴 거예요, 이 사진이. 물론, 요쪽은 사람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아휴, 참, 이런, 씨. 아무튼, 편안한 주말 밤 되시기 바랍니다.